하나만 앞두고 지지율 1위 아직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가 떴다. 그런데 MB 정권의 만사 흉통 이상득 형님과 정두원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여당은 그야말로 대대게 생긴 상황이다. 해됐다. 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역임했던 임명진 목사를 만나 제1정당과 박근혜 캠프를 해도 남마한다. 네, 목사님이시고요. 성품도 참 어진 분입니다. 하지만요, 정부의 이 쓴소리 하실 때만큼은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임명진 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난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지금 새누리당은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아니, 이름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이든지 뭐 조직이든지, 세상 살다 보면 잘하는 일도 있고 잘못하는 일도 있는데, 네. 뭐 사람들 잘못할 때마다 사람 이름 바꿉니까? 네. 그냥 영역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사람 이름을 왜 바꾸냐. 네. 정당 이름을. 네. 네.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네. 안고 가고, 좋은 일 있고 영광스러운 일도 역사로 안고 가고. 그럼 목사님은 뭐 경선룰 바꾸는 것도 반대하셨겠습니까? 있는 경선룰은 그냥 원칙대로 지키자 이런 주장이었겠네요. 그러면. 저는 원칙적으로 이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난 문제가 많은 그런 그 제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미국에서 뭐 있던 하는 그런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네. 아니 자기 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당원들이 책임 있게 선출해서 내야지 왜 뭐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보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 선거를 하지 말든지.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을 뭐 참고를 하는 건 상당히 필요하지만 네. 사실은 이 정당이 책임 있게 후보를 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도 돈도 많이 든대요. 네. 또 우리 민주당에서 하는 걸 보면 문제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도가 정말 근본적으로 좋으냐 안 좋으냐라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뭐 지금 새누리당에서 소위 비박 주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기존의 새누리당의 경선룰이라는 게 사실 5대5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국민 여론이라는 게 반영이 됐고 그게 사실은 이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가 경선을 할 때 여론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씨가. 그렇죠. 여론에서 졌죠. 네. 어쩌면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 때문에 진 거거든요. 네, 들어갔기 그러니까 때문에 졌죠. 박근혜 대표로는 아주 아픈 그런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수를 하는데 저는 이번 새누리당의 이제 비박 주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 얘기는 박근혜 대표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네. 네? 너무 그렇게 혼자 그렇게 앞서가지 말고 좀 얘기를 하고 우리도 있다. 네. 좀 봐달라. 같이 얘기하자 이런 뜻이 나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핵심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든지 간에 대선 후보 그 뭐 비박 주자 중에 어떤 사람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흔들 박근혜 전 대표를 이길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다 스스로도 알고 계시죠.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자기들의 이 존재감이라든지 이렇게 당이 비민주적인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투정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박근혜 대표가 사실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뭐 완전 국민 경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약자들이니까요. 네.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그렇다고 나는 대세지장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뭐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 무슨 소통이 안 된다, 포용력이 없다라는 그런 본인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바꿀 수 있고 또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을 뻔했고 왜 이걸 안 했는가? 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네.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까지 앞서고 있어요. 네. 네. 그래도 같은 당원이니까 네. 포용하면서 이야기를 그럼요. 듣고 네. 이거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도 내가 이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이제 역선택이라는 그런 또 변수가 좀 있었어요.
그건 뭐 핑계죠. 네. 그러려면 완전히 국민 경선이라는 걸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그러면 경선 규정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도 네. 여론조사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몇십 %인가 네. 있죠. 네. 박근혜 의원 대통령 될 확률이 낮다. 네? 이런 말씀하셨죠. 이 뜻은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뜻입니까?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뜻입니까?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말은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네, 그렇게 51%가 되지 않다. 네. 그 중에는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네. 네? 박근혜 전 의원이 네.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이 되니까 네. 뭐 51%의 지지를 넘을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안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인데 저는 뭐 그 근거를 총선 때의 그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라는 거는 51%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박근혜 의원이 선두를 지금 달리고는 있지만 51%는 안 넘고 있거든요. 네, 40%대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뭐 45%라 그러더라도 6%가 부족한 것이고, 네. 43%다 그러면은 뭐 8% 정도가 부족한 네. 거고,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 되는 것이 상당히 현재로서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네.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네. 또 상대당 후보도 있는 거니까 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보면은 아무래도 어려운 게 아닌가. 지금 총선 때보다 뭐 좋아지지 않았다. 사실 그 총선이라는 게 지금 뭐 박근혜 대표에 대한 그런 그 신임 뭐 그런 그 성격을 띈 그런 선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그런 점에서 뜻이군요. 네, 그런 뜻에서 현재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박근혜에 대한 인물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표가 박근혜 의원이 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분의 그 과거 아버지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나는 뭐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박근혜 대표가 이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자질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갖췄죠. 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정치적인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애국심도 뛰어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절제된 언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또 무슨 뭐 그 당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거를 위기를 극복해내가는 그런 용기라든지 뭐 이런 거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 갖춰야 될 그런 그 리더십 자질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희생한 분인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애국심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건 다 뭐 보아온 거 아닙니까? 네. 또 대통령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품격이라든지 절제된 언어라든지 뭐 이런 거 나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게 예를 들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소통 아닙니까? 네. 네? 또 예를 들면 민주적인 리더십 아닙니까? 토론과 협의와 논의와 이런 것들을 치열한 논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의사를 결정하고 또 하나는 민주적인 그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게 여러 사람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을 가만히 보면 지난번 우리 비대위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어제 그저께 무슨 캠프를 출범했는데도 그 면면을 보면 또 비박 주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적인 리더십과는 상당히 거리감은 독선적인 리더십이다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MB 정부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정남이가 떨어져 오는 것은 소통부재다. 네. 그리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없이 혼자 독선적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같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슨 뭐 새누리당하고 정당하고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하고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참모들하고 의논하는 모습도 보이질 않고 혼자 독선적으로 난 간다 따라와라.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인사하는 것도 두루두루 사람을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도 찾아서 그래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자기가 아는 사람들 몇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하고. YS와 DJ한테 그런 건 배워야죠. 배워야 되고 말고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다 영입해서.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정치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당 안에서도 자기들은 51%만 누려야 된답니다. 네. 나머지 49%는 반대파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 정치적인 위기도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을 내치해야 될 텐데 49%의 사람들 이 사람 내치면 자기들도 49%의 사람들도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네.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네. 이 정치라는 거는요, 뭐 모든 세상 만사가 그렇지만 묘하네요. 혼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정당은 51%만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49%는 반대편에게 줘야 된다. 저는 뭐 정치,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이나 정당의 오너 되실 분들은 지금 우리 목사님과 이 인터넷에 저장된 이 캐도라마 이 내용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적을 49%는 싫더라도 거기에 앉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참. 싸움도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싸움도 100% 이기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지만 80%쯤 이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야 후유증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뭐 옛말이 있잖아요.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된다. 아니면 고양이가 나갈 구멍이 없는 쥐를 쫓아가면 되돌아서서 고양이를 물거든요. 네. 이거를 박근혜 의원이나 모든 정치하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박근혜 의원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차질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고 정말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제대로 나라를 끌어갈 것이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천하의 인재를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조직에 2인자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분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겠죠. 2인자가 없나요, 지금? 아니, 박정희 없는 것 대통령 같기도 때 한데, 2인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도 보면은 2인자 없잖아요. 선대위원도 공동위원장. 네. 모든 것이 다 공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위원장에도 그런 또 미묘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네요. 그동안에 박근혜 대표 의원의 인물을 쓰는 거를 보면, 예?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준다든지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넓게 인재를 쓰는 것도 아니면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뺑뺑이 돌리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이 사람이 좀 클만하면 다른 쪽으로 보내고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용인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던 용인술인데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네. 네. 그래서 선대위원장도 홍사덕, 김종인 2명으로 해놔. 네. 그죠? 그 다음에 대변인도 2사람. 네? 대변인도 2사람. 대변인도 2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대변인을 2인자로 앉히진 않죠. 물론 거기는 그렇죠. 그래도 뭐 어떻든 권력이 대변인이라는 권력이 네. 그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했겠죠. 네. 또 뭐 바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한 네. 사람으로는. 이번에 캠프 꾸려진 이 이름들 다 보시면서 네.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이제 화두, 역사적인 요청이라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경제민주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가고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한다. 이분이 경제민주화를 굉장히 주장하던 분인데 네. 의원으로 활동할 때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무슨 정강정책에 넣기도 하고. 네. 그러나 재밌는 거는 정강정책에 넣지만은 지난번 국회의원 공천을 하는 거 보니까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을 실천할 만한 사람을 공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되죠. 그러나 또 이번에 또 김종인 씨를 그 선대위원장으로 또 정책위원회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은 것을 보면 상당한 또 의미가 있다. 네. 뭐 선거용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조직을 보면 저는 참 재밌는 조직을 이번 대선 캠프에서 보는데 정치발전위원회예요. 네. 그 이상돈 씨와 박효정 교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박효정 교수라는 분이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는 분이거든요. 네.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경제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정치민주주의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먼저 선행 토론과 네. 과정을 중요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함께 일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말하자면 그것을 대변할 그거를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인물로 두 분이 들어간 거예요. 네. 이상돈 교수와 박효정 교수가. 근데 이 정치 민주화에 대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거든요.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무슨 뭐 독재자의 딸이다 누가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검증청문회라는 걸 했어요. 네. 그때 제가 검증위원으로서 박근혜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네. 후보죠. 어? 네.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픈 질문이야. 예리한. 아니, 뭐, 아픈 질문일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그분은 이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 분이니까, 물론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떠나야 될 공적인 입장에, 또 공적인 객관적 역사의식을 가져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죠. 네. 한 나라를 뭐라고 다스리려면. 했을까요? 제가. 그때는 이미 뭐 5.16을 군사 쿠데타를 우리가 규정을 했었던 때입니다. 네네. 그런 때인데 이거는 구구경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뭐 그 문제가 여기저기서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증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박효정 교수가 똑같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의견이 같네요. 같죠, 의견이. 5.16을 바라보는. 의견이 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5.16 이런 과거의 아픈 역사 이것을 넘어서고 네.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나라가 무슨 산업화만 이룬 것이 자랑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자랑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치지만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 가치가 많이 순삭이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들을 또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5.16 혁명을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네. 네, 국익을 위한 그런 혁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아직도 박근혜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상당히 참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박근혜 의원을 전적으로 지지할 만한 이제 그런 그 분위기 그런 그 조건 이런 것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 뭐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목사님이 보기에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뭐 제가 알면 저도 거기 가서 줄 좀 서보겠는데 그거 모르죠. 네. 앞으로 160일이나 남아있죠. 오랜 네.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나 야당에도 그렇게 특별한 인물은 아직 없는 것 같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 뭐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꼭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장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안철수를 향해서 안철수가 김 빠진 맥주가 될까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 네. 지금도 이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김이 빠진 맥주에 비교하신 거죠. 네. 안철수 원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어느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갈 분이 안철수 원장은
안개 낀 장충당공원을 걷는 사람이다 뭐 그런 표현을 했으면서도 네. 난 참 이분에 대해서 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정말 정치열 그런 그 의사가 있으면 벌써 진작에 나와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다. 네. 또 내가 정치하면 이렇게 하겠다. 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거고 뭐 경제 문제 이렇게 할 거고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이 심각한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철수 원장이 이게 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무언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얘기를 해야 누가 뭐 공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안철수 원장이 나는 참 근본적으로 뭐 대통령이 뭐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떠나서 지금 하는 걸 보면 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금 저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빼진 막 주는 것만두고 뭐 예의를 저버리고 있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있으시면은 정치권을 향해서든 국민을 향해서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때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성경 말씀에 난 목사니까 네. 저도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 그런 사람 떠오르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인가. 자기가 나가면서 진짜 될 사람이 안 돼버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죠. 예. 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도 못 되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대통령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까 하는 대통령이 될까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말 잘 준비를 하고 대통령을 나와야 돼요. 네. 지금 뭐 나온 분들을 보면 뭐 다 자기들이 자신이 있어서 나왔겠지만 아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까? 네. 또 대통령을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면 무언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 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될까 그것만 생각을 했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사람인가 그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등한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이 대통령에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을 하고 지냅니다. 네.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올 12월에 우리 국민들이 잘 대통령 자질을 따져서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여러 개 있어요. 49대 51, 49% 적들을 앉혀라 뭐 이런 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앉혀라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잘 오늘 새겨서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기대를 하면요 실망이 큽니다. 오히려 기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대하지 않은 자식이요 더 잘 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